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의 컬처쇼크에서 준비한 새로운 콘텐츠. 요즘 들어서 인터뷰 콘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영화인들이 영화에 대해서 혹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정한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너의 디스이즈 인터뷰 그 첫 번째 시간.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가 됐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매불쇼를 통해서도 소개가 됐었던,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적인 감독이다. 가장 나쁜 말로 하면 좀 그런데 약간 그 돌 플러스 아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사 꾸러기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맛이 간 감독 백승기 감독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 매불쇼에서 뵙고 네.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드디어 이제 라이너에서 너무 이렇게 제대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너의 컬처쇼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 감독 자칭이었다가 이제 타칭이 돼가고 있는 영화 감독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감독님, 근데 매불쇼에서 네네. 저희가 처음 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대기할 때는 막 라이너의 팬이다. 팬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네. 정작 이 생방송 때는 때는 제 말씀을 언급을 못했죠. 네. 좀- 까먹었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면서 라이너님 얘기를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뭐죠? 이 뭔가 속아 너무 말씀하시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라이너의 컬처쇼크를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질 좋은 대학 강의를 내가 공짜로 듣고 있다. 그 요즘에 영화 유튜버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너님이 좀 이제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이 어떤 흥미나 홍보 위주보다는 되게 좀 진정성 있는 어떤 비평,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라이너님이 한번 달아줘야 내 영화가 이게 뭔가 좀 그 하나의 이제 그 대한민국에 있는 영화로 인정받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좀 있었는데 아주 영광입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하시는 분들은 자기 영화를 비평을 받을 곳이 작고 네네네. 관객들에게도 많이 보여주고 싶고 네. 또 이제 평가도 많이 받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백승기 감독님의 어떤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영화와 관련한 이야기 좀 네, 들어보고 네, 싶거든요. 소년 시절에 굉장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기대와 달리 모범생? 야,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페르소나인 손희용 배우는 그 시절에도 그 도라이 소리를 듣는 친구였고 저는 전교 학생회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나름대로 상위권이었고 반에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복장도 단정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모범생 계열의 학생이었는데 얌전한 친구. 얌전하진 않았습니다. 얌전하지 않았군요. 얌전하진 않았고 이제 어려서부터 좀 자기 표현의 욕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극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그림도 잘 그렸었고 예체능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영화를 처음 극장에 가서 본 거는 이제 황비용 2였어요. 그 당시에 시네마 천국 같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동네에서 영사실에서 일을 하던 아는 동네 형이 제 그 뒷구멍으로 이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영사실 그 유리 너머로 처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영화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게 신기한 경험. 그 뒤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도 저들처럼 관심 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일찌감치 그 관종의 이제 길에 들어섰는데 최근에 이제 개봉한 그 조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저는 뭐 조커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지금 뭐 총 가져오신 거 아니죠? 지금 구도가 대화 나누다가 여차 바로 맞을 것 같아요. 여차 싶으면 바로 그냥
그리고 이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도 있었으면 검색을 해봤을 텐데 뭐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궁금하고 너무 그 되게 신비로운 어떤 삶 그렇게만 알고 이렇게 살다가 유일하게 제가 이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림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도 딱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인천에 예고가 처음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연극영화과가 있었으면 아마 연극영화과를 지원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술과를 지원을 해서 갔죠. 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쭉 뭐 미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미술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어떤 굉장한 갈증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영화와 다르게 이제 미술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한 작품을 오랜 시간 혼자서 굉장히 고독하게 끌고 가야 되는 작업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막상 보여지는 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진 어떤 그 한계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좀 갖고 있던 상태에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대학 MT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캐논 파워샷이라고 하는 200만 화소짜리 되게 조그만 똑딱이 디카를 제가 이제 동생 거를 빌려서 이제 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거 말고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던 상황이었죠. 근데 술 쌓아놓고 이제 낮술부터 달리자니 뭔가 좀 너무 좀 아쉽고 우연히 이제 그냥 사진이나 좀 찍어야겠다 하고서 이제 디카를 봤는데 거기에 그 아이콘으로 카메라 모양 그러니까 동영상 버튼이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게 뭐지? 동영상이 찍히나? 하고 봤는데 찍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는다라는 건 옛날에는 이제 감히 쉽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였는데 지금 내 앞에서 바로 구현이 되는구나를 보고서는 큰 무기를 가진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당장 영화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랑 같이 갔던 이제 대학 친구들을 딱 모았는데 여하구가 7명, 8명 있었고 남하구가 한 2~3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찍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해보니까 백설공주와 7난장이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비율이 7대3이니까 백설 왕자와 7난장이로 해서 이야기를 이제 성비를 바꿔서 찍은 거죠. 다들 너무 재밌어하고 저도 너무 재밌는 너무 재밌죠. 그 경험을 막 잊을 수 독사가 없어요. 막 쓰러지는 연기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막 서로 막 발연기하고 네, 그러니까요. 막 깨알깨알거리고 웃는데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서는 이제 깨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찍고 집에 가가지고 바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니까 윈도우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그쵸, 그쵸.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도 안 쓰는 그거를 정말. 처음 발견하고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이야기를 섞어보고 나눠보고 막 그 붙여보고 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거를 딱 플레이를 시키는데 제가 만든 영화가 처음 제목도 뜨고 마지막 크레딧이 딱 올라가기까지 하는데 그때 때마침 아침에 이제 동이 딱 트면서 창문으로 햇빛이 제 방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이제 운명처럼 이거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영화라는 게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게 아닐까? 한 편 한 편 계속 찍어가면서 나만의 영화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절필을 했죠. 예. 그림을 바로 그냥 붓을 꺾고 네. 나는 이제 영화인이다. 바로 한 게 뭐였냐면 빵모자를 샀습니다. 그 감독들이 쓰는 것 같은 모자. 야,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때 빵모자를 산다는. 복장부터 감독이어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나를 이제 백 작가로 부르지 말고 백 감독으로. 백 감독. 그러면서부터 이제 바로 영화사를 바로 차렸습니다. 그냥 그 다이렉트로 이제 완전 직진을 한 거죠. 바로 저희 집 대문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간판을 그렸어요. 그 꾸러기 영화사 꾸러기 스튜디오. 학과에서 관심 있는 친구 2명을 더 이제 멤버로 받아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찍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따라하자가 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만드는지 흉내를 좀 내보자. 그러니까 제가 실제 그림 그릴 때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사의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좋은 장비도 없고 돈도 없고 유명한 배우도 없지만 못 찍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자. 세상에서 제일 못 찍자.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찍자. 원칙이 있었어요. 집착하지 말자는 그렇죠. 거죠. 네. 퀄리티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그렇죠.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첫 영화로 뭘 찍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좋아하던 감독님인 팀 버튼 감독님의 가이소문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명장면 이제 아이스 댄싱 하는 장면. 에드워드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장비 뭐 그냥 소품 뭐 다 그냥 아무 가발이나 막 쓰고 다 해본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딱 했는데 결정적으로 가위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차피 가위 손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바꿔보자 해갖고 봤는데 망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망치손이 됐어요. 그래서 망치손이 됐습니다. 꾸러기 스튜디오의 공식 첫 영화 망치손. 예. 망치손을 처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은하 철도 999를 누가 또 이제 저희 팀원이 한번 찍어보자. 근데 또 이제 철도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인근 역으로 가가지고 은하 전철 999 또 찍고 또 그 당시에 영화 300이 개봉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300명이 없으니까 그럼 3 네. 3명의 스파르타 세 명. 전사의 이야기. 아바타가 딱 나왔을 때 아바타의 어떤 그 3D를 구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3D로 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3D 원리 막 공부하니까 뭐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로판지를 가지고 적청 안경을 쓰면 볼 수 있는 이제 그 버전의 아바타를 만듭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이제 3D 카메라까지 구현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튀어나와 보이는 네. 저희들만의 어떤 그 3D 아바타도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영화를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는 메이저 영화제들이 어떤 그 영화 장르로 이제 봐주기엔 좀 무리가 있는, 그렇죠. 앞서간. 너무 앞서간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앞서간 겁니까? 그럼 영화제도 우리가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네에다가 옥상 영화제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분들하고 같이 영화 만들어서 밤에 스크린을 펼쳐놓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호전적이었던 건 뭐냐면 극장 개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망치손이라던가 이런 게 그렇구나. 극장에 걸리는 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그 어떤 스크린에서 걸리는 그 장면, 그게 너무 좀 로망이 있었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극장을 저희가 만듭니다. 아예. 동네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골목 상권이 망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 빈 상가가 하나 난 건데 보증금 300에 월세 20, 간판도 공식적으로 달고 의자 깔고 스크린 설치하고 해가지고 극장 이름이 뭐였냐면 DGB였습니다. DGB. DGB. 이제 이게 스토브에 나오죠. 예. 그래서 동네 극장 빅토리의 약자인데 나름대로 실제로 저희가 한 동네 극장 빅토리. 네. 한 3년 정도 운영하던 DGB를 운영하다가 그 월세 20만 원 내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서른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집에서도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눈치를 보셨군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그 전까지는 뭐. 왜 10년 앞서갔냐면 그 당시가 딱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UCC라는 게 처음 등장할 때였어요. 맞아요. 방송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막 UCC 붐 하면서 그 시절로 따지면 UCC 시장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되게 고퀄리티였던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그냥 이제 예, 되게 즉흥적인 연상들. 그런 이제 가공되지 않은 영상들이 올라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처럼 뭔가를 이제 기획하고 막 재밌게 패러디 연출하고. 연출을 만드는 콘텐츠가 많지 않았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소비될수록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그때는 유튜브가 결정적으로 국내 상륙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뭔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영화였는데 영화를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좀 소비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국내에 유튜브가 들어오고 주변에서 이제 채널을 유튜브로 옮겨보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제안도 했었죠. 온라인에다가 제가 만든 영화를 짧게 올려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내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곳은 스크린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크린으로 막 이제 힘겹게 제 영화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제서는 또 막상 영화들이 반대로 또 다 온라인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약간 뭐 비트코인 같은 걸로 따지면은 정말 그 내리막인데 들어갔다. 이 정점에 있을 때 지금 손절 시기를 놓쳤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사실 디지털 혁명이다. 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라이너 스튜디오의 내년 계획이 이제 유튜브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처럼 장편 만드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네. 또 이렇게 제작 역량이 있으시면 단편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시면 네네. 아주 많은 조회수와 네네. 또 이런 수익도 기대하실 수가 있을 텐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저의 어렸을 때 낭만에만 취해서 스크린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는 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환경만 갖춰진다면 뭐 저는
그게 유튜브든 온라인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트라우마라고 하기까지 좀 그런 딱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온라인 컨텐츠를 올렸던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컨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뭔가 이제 저희들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그냥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포털에서는 저희를 이제 불러서 주기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주는 팀이 필요했겠죠.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몇의 팀을 불러서 이게 판을 깔아줄 테니까 만들어서 올리자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기대했던 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뭐 수익의 구조라든가 그렇죠. 수익 구조.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했던 게 그 회사의 어떤 굿즈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회사 뭐 배지랑 아 정말. 뭐 기념 무슨 티셔츠랑 뭐 모자 뭐 이런 거였는데 아 걔네들 일 되게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냥 상처를 입으신 거군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또 영화가 이제 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같이 하는 팀들에게 하다못해 밥 정도는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엄청난 큰 금액도 아니었고 한 편당 30만 원만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왜냐면 그게 딱 밥 먹고 끝나고 이제 뒤풀이로 술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뭐 그 굿즈 세트 이렇게 내미는 거 보면서 아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화제도 가고 그리고 이제 극장에 개봉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한번 쏟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백승기 감독님도 그렇고 너무 묻히는 게 아깝다. 그러니까 또 이런 감독님을 알릴 기회가 너무 적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네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의 시대니까. 네. 사실 한국 영화계가 이제 백승기 감독님 같은 분을 띄워주고 또 기회를 주고 걸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모르겠는데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인재들을 그냥 버려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쌓였던 게 이제 조커 권총 터지듯이 뇌관을 이제 건드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소비되면 안 되겠다. 무섭습니다. 지금 머리 날아가는 거 아니까. 그 라이너님 같은 분들은 이제 난쟁이 같은 그렇죠. 분이죠. 네. 나에게 잘해준 건 너밖에 없었어. 약간 이런 어떤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백승기 감독님이 만약에 뜻만 있다면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백승기의 패러디 극장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패러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재능과 센스가 백승기 스타일로 이렇게. 그럼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그 비평과 함께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더블로 가. 예를 들면 그 다 묶어놓고 가. 묻고 더블로 가. 왜냐면 이제 라이너님하고 같이 원고를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패러디하면 재밌으면서도 나름의 어떤 그 촌철살인 패러디가 될까 뭐 이런 기획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바로 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묶고 봅시다. 더블로 갑시다. 묶고 더블로. 묶고 가. 네. 일단 우리가 수투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 좀 여쭙고 싶어요. 되게 작은 창작자들에 대한 어떤 그 무례함과 이런 걸 겪고 또 이제 저는 조용히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손절한 거죠. 이제 떠나고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던 친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이제 떠나고 TGV를 이제 정리를 하고 되게 슬펐어요. 사실 그때는 그 제가 꿈꾸던 나름의 이 시네마 천국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 극장이었던 곳에 이제 목살 바베큐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좀 공허하기도 하고 진짜 한번 내 모든 신경과 에너지와 모을 수 있는 걸 다 모아서 쌀 한 톨이라도 모아가지고 영화 한 편을 내야겠다.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내가 재밌자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제 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가 첫 번째 그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마찬가지로 자본은 없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뭐 제가 통장에 있는 돈과 뭐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 아름아름 다 모아서 한 500만 원 선에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순제작비 500만 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 역할에 당연히 배우 캐스팅할 돈 없으니까 부모님이 실제 출연하시고 실제 부모님이. 네. 그리고 외국인도 나오는데 일하던 학교의 원어민 교사들이었고 그리고 극 중에 이제 MT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MT도 영화를 찍기 위해서 기획한 게 아니고 MT를 계속 따라간 겁니다. 그냥 네. 따라가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영화를 찍겠어라고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걸 그 뒤에 수급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우리 주변에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아, 예. 완전히 방식이 다르구나.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상상해내는 거예요. 예. 뭐 결론적으로 영화에서는 편집당했지만 이제 제사 장면도 나옵니다. 그 제사도 실제 그 영화 촬영 기간 중에 제사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러시면은 여기서 시발놈 인류의 탄생은 또 어떻게 또 찍자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시발놈이 정말 제가 운이 좋게도 또 그 귀인이 한 분 나타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습니까? 네 스토고를 개봉시켜준 그 배급사 대표님이 되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신 거죠. 예, 이 감독의 두 번째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지금 엔나인 필름이라고 하는 배급사 대표님이신데 뭐 최근에도 좋은 작품 되게 많이 배급하고 계세요. 차기작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차기작 계획이 있느냐?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딱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바로 스토브 얼마 들었냐? 다해서 한 5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에 제작비를 2배로 늘려주겠다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0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너무 큰 돈이었죠.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두 번째 영화는 정말 그냥 동네 뒷산에서만 찍으려고 했던 영화였거든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야지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 장면 정도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 딱 놓여있는 인간의 그 그림을 좀 담아보자. 딱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네팔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발놈 인류의 시작. 이것도 돈은 못 버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오늘도 평화로운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단 제작비부터 까고 가죠. 예. 오늘도 평화로운 순재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오늘도 평화로운 제작 들어갈 때 제작비가 빵원이었어요. 예. 0원.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래도 누가 이렇게 개봉하고 올 때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든 것 같다. 든 것 같다. 예. 딱 2주 하지만 동안. 제작비가 있어서 찍은 건 아니다. 실제 그때는 제작비가 마이너스 150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발놈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욕처럼 들려요.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자기 감정이 자꾸 3년 동안 시발놈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은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촬영 자체도 힘들고 왜냐면 최초 인류가 겪는 1년간의 이야기인데 이 계절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네, 사계절이 변하다 보니까 찍고 기다려야 되고 찍고 저 그거 기다려야 보면서 되고. 야 굳이 계절을 이렇게 진짜 기다리셨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왜냐면 그 1,000만 원을 잘 쓰고 싶었습니다. 아, 네.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이 정도가 이 정도 된다? 할 수 있다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관객 수도 스토그의 반토막이 났고 스토그는 다음 스텝을 가는데 도움이 됐던 작품이라면 시발롬은 다음 스텝에 이제 샤트가 확 내려진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되게 공허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힘내라 감독님 하면서 이제 제안했던 게 노트북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간지나게 이제 폼 있게 한번 다시 쓰자 해가지고 맥북을 사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맥북을 원래 안 써도 되는데 사실 시나리오 쓰려면 맥북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사치를 부려본 거죠.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카페에 앉아서 좋은 커피 마시면서 기분 전환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맥북 하나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한테는 또 되게 큰 결심하고서 이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맥북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죠 이게. 안 되겠다, 중고로 사야겠다.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알아봤는데 중고나라에서도 뭐 만만치가 않은 그 가격조차도 한 달을 보고 하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샀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결국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힘든 시절에 사기까지 당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큼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 150만 원을 그냥 내가 당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화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상황을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150만 원을 주고 영화를 샀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 이야기로 영화를 찍자 해서 이제 찍게 된 게 오늘도 평화로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오늘도 평화로운은 제가 원하는 또 영화제도 가서 좋은 평가도 얻고 좋은 기운의 이제 배급사를 또 만나서 배급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토그와 시발롬보다 훨씬 더 많은 극장에서 개봉도 하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흥행 성적은 스토그와 거의 비슷한 2,000명 정도? 네. 근데 저는 제일 재밌게 본 네. 작품입니다. 백승기 감독님에게 영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딱 이 인터뷰 분위기 그렇죠. 맞는 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나에게 영화란 참을 수 없는 조커의 웃음과도 같은 것이다.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네,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내 의지를 넘어서는 거구나. 네. 백승기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몇 편만. 아, 네네. 많죠.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김대성 감독님의 번지 점프를 하다 광팬입니다. 제 인생 영화고요. 네. 저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저는 완벽한 멜로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 제 영화 세계관에도 되게 많은 영감을 주는 제가 보고 싶은데 요즘에 안 나와서 다시 그런 영화들 막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들 시실리 킬로미터 시실리 킬로미터 차우 예, 차우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차우 너무 좋아요. 뭐지? 망작 영화제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월드컵? 예. 그거 하는데 차우가 나와서. 차우 저도 그 월드컵 보면서 차우가 여기 왜 있지? 그러니까 이런 차우는 생각이 거기 들었어요. 있을 애가 아니거든요. 차우 개인적으로 임창정이라는 배우를 또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 작품들이 너무 그 좋아하는 팬이 봐도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추천하는 스카우트. 네, 스카우트라는 영화 또 추천드리고. 확실한 그 코드가 있네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영화 감독 백승기의 목표가 있다면? 조커로 또 비유를 하자면 조커에 완전 꽂히셨어. 네, 조커 완전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커를 보고 네. 내상을 입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좋은 의미로 조커라는 작품에서 정말 스탠딩 코미디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인가 기회 얻잖아요. 스폴렉이 그죠? 그 한 번의 기회를 얻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잘하고 싶었을 건데 잘하고 싶어.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엉망이 되면서 뭐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 이걸 참지 못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계속 제가 영화 만들어왔던 그 장면들 생각나더라고요. 이입이 됐구나. 왜냐면 영화라는 거 너무 하고 싶어서 불합리한 상황도 막 참기도 하고 비참해지는 순간들도 많이 좀 있고 근데도 그냥 참으면서 찰리 채플린이 그랬던 것처럼 주성치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언젠간 저만의 장르를 만들고 나의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되고 또 한편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든 영화라는 걸 통해서 결국 이제 뭔가를 보여줬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이제 그냥 가벼운 어떤 영화를 뭐 이렇게 추구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저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진지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진지한 드라마를.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유의미한. 제가 만들 영화는 조커 꾸러기 버전. 조커, 낫 본즈 그런 영화를 추구하고 싶다. 아서플렉의 입장에서 저를 생각했을 때 조커가 되지 않고 완전히 성공한 토크쇼의 진행자 아서플렉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영화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난쟁이가 되셨습니다. 죽이진 않겠습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제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나를 인터뷰해준 건 너밖에 없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자,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백승기 감독님을 모시고 되게 정말 좋은 시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원래 제가 이런 인터뷰 나와가지고 되게 좀 빵빵 좀 터트리는 캐릭터인데 저 오늘 너무 이렇게 좀 진지하고 좀 너무 TMI가 아니었나. 오히려 오늘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백승기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웃음은 이미 매불쇼에서 다 주셨으니까. 오늘 제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떤 이미지 관리 아니면 감독이 너무 패를 닦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영화 그리고 또 저라는 어떤 감독 앞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만들 텐데 자주 못 나오더라도 영화 한 편씩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 그 감독 영화가 또 이렇게 나왔구나.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 뭐 재미있든 재미없든 보시고 또 얘기 많이 해주시면 제 영화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백승기 감독님과 함께한 This is 인터뷰 다음 편에도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연락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